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네. 자, 오늘 시장은요, 금리 인하를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지표나 이런 상황들이 안 받쳐주면서 이 전반적인 성장주들의 투심을 가라앉힌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혼자 끌고 나갔다 해도 드디어. 과언이 네. 아닌 상황이잖아요. 그쵸. 삼성전자가 이제 드디어 85,000원을 회복하면서 오늘 장을 마쳤는데요. 네. 일단 삼성전자가 이렇게 잘 가는 건 좋은데 너무 삼성전자만 가는 게 아닌가. 너무 반도체 쪽으로만 이 빛이 이쪽으로만 좀 쏠려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 분야를 제외한 다른 쪽들은 좀 많이 어두워서요. 확실하게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인도 우리나라 거 사기는 사는데 이거 반도체만 사는 거 보니까 아직 시장 자체가 완연한 봄은 아닌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꽃샘 추위에 시달리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오늘도 나만 믿고 따라와 함께 하시면서 네. 조금 더 따뜻한 봄 땡겨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형님,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진원 전문가님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오늘도 종목 이야기 2시간 동안 꽉 채워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되고요.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거나 전화 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이슈는 아무래도 잘 가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얼마나 더 잘 가나. 자,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바로 삼성전자의 시간, 이제 시작이다. 사실 지난해 한 3분기 때부터 이제 업황 회복한다 이러면서 3분기에서 4분기로 살짝 밀리면서 올해 들어오면서 조금 더 맞아요. 본격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맞아요. 또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좀 잘 가줘야 이제 장이 좋아지는구나라는 좀 기대감도 생기기 마련인데 네. 사실 지금은 삼성전자만 잘 가는 것 같아서 시장 전체적으로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 다시 한번 역사를 또 쓰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면서 85,000원, 3년 만에 이제 85,000원을 뚫어내는 모습이었고요. HBM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력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실적 시즌 다가오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어마어마한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에서도 거의 80% 이상이 다 삼성전자를 샀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다시 한번 진짜 10만 전자 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삼성전자 어디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니까 진짜 외국인 삼성전자만 사고 오늘 있는. 삼성전자만 산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가지고 지금 제 주변에서는 혹시 10만 전자 가나요?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물어보는데 네. 역시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앞으로 이런 질주 어떻게 될 것인가 여쭤보겠습니다. 운용님, 삼성전자 질주 시작했다? 아직 아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미 시작을 했고 앞으로도 더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네. 신뢰도가 확 올라갑니다. 자, 김진환 전문가님께는 안 물어봐도 뻔하지만 반도체 사랑하시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네, 짧게 목표가 10만 원입니다. 네. 시원시원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확실할 땐 말 길게 할 필요 없거든요. 자, 그러면 운용형님부터 이미 시작이 됐고 더 간다. 자,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확실한 주도주지 않습니까? 네. 3월 달부터 주도주로 나섰거든요. 그 이전에는 SK 하이닉스가 주도주 역할을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네. 따라간 역할을 했었는데 3월 달에 삼성전자가 월간단위나 12% 올랐고 SK 하이닉스가 17% 올랐는데 후반부터 삼성전자가 주목을 좀 받기 시작을 했으니까 3월 중순부터 치고 올라온 거군요. 네, 그렇죠. 네. 참고로 3월 달에 코스피 지수가 4% 올랐거든요. 네. 코스닥시장 4% 올랐는데 거의 삼성전자가 계산해 봤더니 지수를 70포인트 올랐어요. 3월 달만. 그러니까 지수 올린 거에 70%의 70포인트를. 70포인트를. 그렇죠. 2월 말에 종합주가 지수가 2640이었는데 네. 삼성전자가 70포인트 올랐으니까 2710이니까 나머지는 20-30포인트는 다른 쪽에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삼성전자였다. 예. 지금도 4월 달 들어서 삼성전자가 올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참고로 오늘 삼성전자가 3.7%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지금 500조 원인데 500조까지 올라서면서 현재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 차지한 비중이 약 20%입니다. 오늘 계산해 보면 삼성전자 한 종목이
삼성전자가 딱 1% 올라가면 종합주가지수 5.5포인트를 올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5분의 1이니까. 네, 그러면 오늘 3.7%니까 계산해 보면 오늘 삼성전자 한 종목이 종합주가지수 20포인트를 올린 겁니다. 혼자서.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것들은 빠졌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만큼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주도력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가면 제가 다른 것들 주가 못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거지 않습니까? 특히 삼성전자. 이쪽으로만 쏠리는구나. 그렇죠. 삼성전자 지수 관련 종목이 가는데 오늘 현대차 주식들이 자동차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맞아요. 자동차라든가 은행주까지 가게 되면 종합주가 지수가 50포인트, 60포인트 올라갑니다. 이게 내가 삼성전자를 안 가지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주가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어요. 내일 또 삼성전자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간다 그러면 다른 종목들이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코스피의 대형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새로운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 있는 수급 내에서는 다 삼성전자로 간다는 거죠. 예, 오늘 그 외국인 투자가들이 1조 원을 샀는데 삼성전자를 1,180만 주 샀거든요. 딱 1조 원 샀습니다. 앞서 이제 80%였다고 그랬었는데 거의 100% 삼성전자 샀어요. 다른 다 것들은 이것만 팔았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내가 안 가지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 코스피 시장을 보신 분들은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갈지를 주목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삼성전자 주도주로 나오고 있는 것 자체는 결국은 업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얼마만큼 좋아진지를 봐야 되는데 엊그제 3월달 수출 동향이 업종별로 발표가 됐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네. 우리나라 수출이 작년 3월달 대비해서 3.1% 증가했고 그중에서 반도체가 117억 달러로 작년 3월달 대비해서 35.7% 증가했습니다. 그럼 전체 포션에서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포션이 크죠? 네, 그렇죠. 네. 반도체가 25% 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결국 무슨 말이냐. 전체는 3.1%인데 반도체가 35.7% 증가했다는 것 자체는 자동차도 감소했고요. 예. 다른 다 석유 제품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제품이 다 감소했습니다. 수출도 약간 코스피랑 비슷하네요. 약간 움직이는 예, 게. 이게 수출이 증가했다는 것 자체는 결국 이제 1분기 실적에 반영이 좀 될 건데 증가되는 업종은 조선업종하고 조선 반도체. 납기 증가에 따라 가지고 납품에 따라 가지고 반도체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도주라는 것 자체는 결국 우리나라 같은 수출 주도니까 수출이 증가되는 종목들이 결국은 1분기 실적으로 나타날 거고 그렇죠. 1분기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실적 장세 전개해야 될 때 1분기 실적이 중요하면 결국 1분기 실적이 좋으면 연말까지 가거든요. 아, 그럼 두 가지 섹터를 잘 봐야겠네요. 예, 그래서 수출 급증으로 인해 가지고 턴 어라운드 자체가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게 아닌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주도권인데 저는 이제 키워드 한 줄 삼성전자 반기업 본격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저는 이제 한 달 전부터 삼성전자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일단 삼성전자가 HBM 쪽에 대응이 좀 늦었지만은 최근에 엔비디아가 상당히 젠슨항 자체가 삼성전자 HBM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그랬고 상당히 기대감이 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의 HBM3E와 관련된 제품이 하반기부터 엔비디아가 들어간 것 자체는 거의 뭐 시장에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다음에 최근에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HBM에서 주도권을 뺏겼던 자체를 CXL 반도체라든가 여기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쪽이 그다음 온 디바이스라든가 또 최근 들어서 지난주에 이슈가 되고 있는 GDDR7 같은 경우도 양산화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또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반격을 하고 있는 그런 시그널이 좀 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HBM 반도체 시장이거든요. HBM 반도체 시장이 때문에 지금 반도체 판이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쪽이니까 다른 범용 반도체까지 좋아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랜드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전분기에 비해서 가격이 한 20% 정도 올라갔다고 그러거든요. 랜드는 여전히 적자인데 다른 쪽까지 확산이 되고 있다는 쪽입니다. 거기가 제일 안 좋은 데인데 거기서 살아나는군요. 그렇죠. 그러면 HBM 반도체가 주도를 하고 있으니까 HBM 반도체의 성장을 좀 봐야 되는데 HBM 반도체 시장 전망으로 따지면 앞으로 수년간 연평균 50% 정도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고 그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제 주가가 급등의 자체가 그렇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027년도까지 200억 달러의 HBM 반도체 시장이 형성될 거라고 전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를 상향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상향 조정되고 있는 거고 현재 HBM 반도체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올해 이미 다 팔렸다고 그러고 내년도까지 지금 거의 다 팔렸다는 쪽이지 않습니까? 수요가 세네요. 그렇죠. SK 하이닉스도 좀 마찬가지고 내년도까지 지금 공급보다는 이제 수요가 좀 앞서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방 자체는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쪽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실적인데 이제 주가가 올라간 것 자체가 이렇게 업황이 좋다 보니까 실제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어가지고 삼성전자가 현재 지금 연초에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가이던스가 4조 2천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오늘 증권사 나온 전망으로 봐서는 지난주까지 5조 5천억대였는데 오늘 나온 증권사 같은 경우 이제 5조 7천억까지 1분기 실적이 나올 거다.
기대치가 계속 올라가고. 네,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반도체가 중요한데 작년도에 1분기 때 삼성전자가 반도체 쪽에서 약 4조 6천억 정도 적자가 났거든요. 근데 올해 1분기에서는 적게는 4천억에서 일부에서 1조 원 정도 흑자 전환을 할 거다. 이게 본격적인 실적 턴 어라운드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다른 지금 대안 업종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반도체밖에 대안이 없다고 얘기하는 쪽이거든요. 앞서 1분기 실적 시즌에 결국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실적 주물보 할 건데 반도체 외에 앞서 다른 실적이 좋은 업종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가들도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림 좀 지속이 좀 되고 있다는 쪽인데 그러면 중요한 것 자체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 고점을 저는 뭘로 보냐면 외국인 지분율로 보거든요. 네. 외국인 지분율이 현재 지금 55.3입니다. 네. 55.3% 정도 좀 되는데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 2018, 그 가장 낮았을 때가 2013년도 8월 달에 47.6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이제 55.3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가장 높았을 때가 언제냐? 반도체 업황이 좋을 때 2019년도에 8월 달에 57.1% 가까이 갔습니다. 그럼 거의 다 온 거 아니에요? 1.8% 남았어요. 네. 1.8%를 딱 계산해 보면 삼성전자 발행기 수가 6억 주니까 약 1억 주 됩니다. 네. 1억 주 정도 사면 어느 정도 고점까지 가지 않겠는가. 금방 가긴. 그럼 가격으로 따지면 한 9만 원 갑니까? 근데 오늘 1,200만 주 샀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1,200만 주 사가지고 3% 올렸어요. 1억 주니까 예, 아무리 1억 1억 주. 주고. 예. 그래서 저는 그 가격대가 언제냐. 대체로 근데 외국인 투자가들 지분율 다 사고 난 이후에 주가는 이미 떨어졌더라고요. 네,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1억 주 정도 산다 그러면 57% 정도까지 가는 거고 참고로 지금 SK 하이닉스는 안 사거든요. SK 하이닉스는 지분율 55% 넘었습니다. 오늘 또 외국인 삼성전자를 샀는데 SK 하이닉스는 팔았거든요. 판 거예요? 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앞으로 1억 주 정도 수급이 좀 들어온 가격대가 어느 정도 좀 되느냐. 개인적으로 저도 뭐 9만 원은 무조건 넘어갈 것 같고 저는 9만 2천 원부터 좀 차익 실현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거. 92,000원. 예. 네. 자,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했었습니다. 자, 김진환 전문가께서는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항상 이 부분에서 좋게 봐주시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만 원 간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우선 뭐 삼성전자가 뭐 메모리 반도체들이 그렇습니다. 디램하고 낸드 요 가격에 따라 연동을 좀 합니다. 주가도 아무래도. 이번에 반도체 뭐 슈퍼 사이클이 이제 메모리 가격이 이제 반등하면서 슈퍼 사이클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뭐 저희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의 예전에 뭐 양극재 쪽이 리튬 가격에 어떤 면동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디램이나 낸드 가격이 전년 대비 이제 각각 올해 39%, 49%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품 가격 상승하는 당연히 이제 요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도 당연히 뭐 활용이 뭐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올해 1분기에만 각각 이제 디램이 14%,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가 27% 이제 가격이 상승합니다.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 상승이 좀 더뎠는데 좀 상당히 좀 변동폭이 좀 가파라요. 그래서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뭐 좀 급격하게 좀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재고가 아직 다 소진이 좀 다 덜 됐어요. 메모리 반도체가. 근데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디램하고 랜드 플래시 가격이 상승하게 되니까 이게 원래 수조원 규모의 이게 평가 손실이었는데 이게 이제 가격이 상승하니까 이게 재고 평가가 이제 급등을 하게 돼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수익 전환으로 그다음에 실적의 어떤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낸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적자였는데 2조 5천억으로 해서 연간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요 메모리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당연히 뭐 지금은 반도체를 봐야 되는데 전체 실적도 상당히 좋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1분기 운영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영업이익이 저도 한 5조 5천억, 4조 9천억이었는데 5조 대 넘어가더니 5조 5천억, 5조 7천억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영업이익이 예상치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나올 것으로 업계는 또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상향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이 반도체 부문이 전분기에는 2조 2천억 손실이었는데 지금 거의 한 1조 정도 이제 흑자 전환이 예상되기 때문에 거의 3조 이상 이렇게 순이익이 이제 증가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여기 이제 당연히 이제 HBM 섹터가 아시다시피 이제 HBM3E가 늦었습니다. 양산이 늦었는데
8단이 좀 늦었는데 이제 12단으로 이제 격차를 좀 극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12단짜리 HBM3E가 올해 이제 3분기 하반기에 이제 출하가 되기 때문에 올 3분기에 이제 하반기 매출이 잡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이제 매출이 급증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반영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첨단 패키징 투자도 하거든요. 2.5 그 D, 그다음에 3D까지도 이제 첨단 패키징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예전에 좀 투자가 좀 지연되고 해서 조금 우려가 있었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제 투자가 이제 결실을 맺는 게 또 이제 하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HBM 우리 저희 그때 4도 다뤘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파운드리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HBM4 같은 경우에 뭐 내년 이후에 이제 양산인데 이런 부분들이 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입니다. 예, 파운드리 기술을 있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삼성전자가 또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저희가 고려를 좀 해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파운드리 쪽 얘기를 했는데 파운드리가 이제 고정비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1분기에 이제 바닥을 좀 잡고요.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 그래서 파운드리 적자 규모가 좀 많이 1분기에 30% 정도 이제 축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신사업도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폼이 올라온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파운드리까지도 그렇죠. 예, 좀 우려가 있었던 부분인데 그리고 낸드도 지금 재고가 좀 안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또 갑자기 또 가격이 또 급상승하면서 또 예, 어떤 실적에 상당히 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군요. 파운드리 어떤 투자의 어떤 이 결실이 이제 하반기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하반기였어요. 예, 주가가 좀 더디게 좀 이게 상승이 나오는 부분이 드디어 이제 하반기에 대한 흑자 전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가시화되면서 조금 이제 드디어 이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이 좀 저는 중요했는데 네. AI 서버용 스토리지 이제 그 저장이죠. 그 확보를 위해서 SSD 예, 저장 장치죠. 요거 수요가 이제 급증을 해갖고 대리나 휴레패커드 여기서 이제 이런 서버 제조업체들이 이제 너무 이제 재고가 이제 너무 급격하게 감소가 되니까 이제 품귀 현상이 발생을 해서 요거를 이제 수요 급증하다 보니까 주문을 이제 발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원래는 전분기 대비 15% 정도 SSD 가격을 높이고자 했는데 25% 높인 거거든요, 오늘.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플러스 알파. 예, 이런 부분이 이제 1분기 잠정 실적의 발표의 호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 2주간 3월 달까지 말까지 수요가 좀 집중돼서 1분기 실적에도 상당히 호재로 그런 이게 반영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그래서 삼성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하반기에 어떤 상당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네.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수급적인 부분도 좀 많이 커요. 그래서 뭐 지금 오늘 외인이 1,100만 주 샀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기관까지 좀 가세를 하는 분위기인데 제가 아침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나 이런 거에서 그냥 다 그냥 매도를 해버리고 아예 그냥 삼성전자로 그냥 집중을 하는 모습이에요. 제일 확실한 건 반도체밖에 없다 이렇게 보나 봐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 마이크론에 대한 어떤 목표가 상향도 그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40까지 올리거든요. 마이크론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 3위 업체인데 이 업체가 이렇게 올라가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더 올라가야 되는 거 거긴 아니에요? 1, 2위인데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10만 원 얘기한 것은 그러니까 결국 이 슈퍼 사이클이 저는 슈퍼 사이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맞아요. 좋아요. 그래서 초 슈퍼 네. 사이클인데 전고점을 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정도. 예, 그래서 좀 강하게 10만 원 불렀는데 예, 9만 원 지금 92,800원이 아마 맞아요. 96,800원이 3년 예, 전에 전고점인데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조금 기간이 좀 걸리겠지만 예, 고점을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뭐 김진환 전문가님 뒷배경까지 해가지고 삼성전자에 이제 후광을 받으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삼성전자에 나오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후광이 비치면서 지금 삼성전자의 장점, 긍정적인 부분들 체크해 주셨고 그렇죠. 이번에는 신반전자 가자라는 힘을 실어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현재 시장이 삼성전자를 안 갖고 있으면 특히나 또 반도체를 안 갖고 있으면 너무나도 소외되고 힘든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럼 우리가 또 어떻게 접근을 하면서 수익을 챙겨야 되느냐 우리가 그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운유영님, 그럼 지금이라도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삼성전자랑 연결된 수혜주들을 사야 되는 건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뭐 성향 차이겠죠. 삼성전자는 저도 개인적으로 안정적으로 10%는 거의 확실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안정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삼성전자 접근하시고 네. 삼성전자 좀 더 기대 수익을 높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이제 후광을 받을 수 있는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을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은 아직도 안 올라간 종목 많거든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가 주도하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이 이번 주까지도 SK 하이닉스 관련 종목들이 더 많이 떴어요. 삼성전자 관련 종목들 대표적으로 주성 엔지니어라든가 최근에 ISC라든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거의 SK 하이닉스 밸류체인이거든요. 삼성전자 쪽에 장비를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근데 삼성전자가 아직 HBM 제품을 양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관련 종목들이 아직 수혜를 못 받았고 장비도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저는 기회가 좀 많다고 좀 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공급이 HBM3 반도체를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할 거니까 관련된다 한다면 장비라든가 발주라든가 관련 쪽인 뭐 테스트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들 얼마든지 관련 정보도 주가 안 떴으니까 기회가 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밸류체인 관련 종목을 제가 좀 표로 좀 간단하게 좀 관련 내용과 함께 좀 준비를 했는데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이게 밸류체인이라는 것 자체는 대체적으로 SK 하이닉스와 이제 공동으로 함께 이제 장비를 공급받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쪽에 비중이 많은 회사들이 장비 쪽에 전공적 장비 회사인 오닉 IPS. 근데 오닉 IPS도 이제 최근 올라간 것 자체가 이거 전공적 장비 쪽으로 좀 메모리 반도체가 좋아지니까 확산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이거든요. 저는 오닉 IPS 추가적으로 좀 올라갈 여력은 저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는 쪽이고요. LOT 베킹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공펌프 관련 쪽인데 워낙 실적 자체가 좋기 때문에 주가는 별로 못 올라갔기 때문에 꾸준하게 올라가지 않겠는가 하는 쪽이고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본래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에서 분사된 회사인데 SK 하이닉스와도 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간식히 보시면 그다음에 프로텍 그다음에 PSK 홀딩스 데스크홈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 그다음에 엑스콘은 이제 주가 좀 많이 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전히 삼성전자의 핵심 밸류체인이거든요. 거의 삼성전자의 80, 90% 정도 좀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엑스콘과 관련된 YIK, 그다음에 기가비스라는 회사, 그다음에 그 JT라는 회사 테스트 핸들러 기업이면서 테크잉이 주가 좀 급등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HBM 반도체를 생산하게 되면 이 종목이 후발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제가 언급해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보시고요. 그중에 제가 세 종목을 좀 골라드리면 한 번 더 골라주시는. 일단은 뭐 무난하게 접근하신 분이 말씀드린다면 하나마이크론입니다. 하나마이크론 최근에 약간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쪽인데 앞서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에 분사 좀 됐고 2027년도까지 SK 하이닉스 물량도 좀 갖고 있는 쪽이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패키징 공정 과정 쪽에 A사의 역할이 좀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수혜를 좀 받지 않겠는가 뭐 그런 어떤 부분이라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가비스라는 회사 작년도에 상장된 회사이기도 한데 기판 회사이거든요. 기판 회사인데 영업이익률 한 30%가 넘는 회사입니다. 유리기판 이런 건 아니죠? 예, 뭐 PCB 이제 기판 쪽과 HBM 반도체를 만들어서 기판의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한 쪽인데 주가 자체가 상당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언급해 드렸던 뭐 약간 중성 종목이지만은 충분히 급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 JT 이들 관련 종목이 저는 좀 리스크보다는 수익의 기회가 좀 크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거의 뭐 시총별로 하나씩 딱딱딱 집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진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뭐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도 항상 괜찮은 종목이다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오늘 탑3로 가져오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저도 삼성전자를 직접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작년에 뭐 갈 때 다른 거 안 가고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에 그냥 엄청나게 수급이 몰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도 삼성전자가 만약에 가면은 재현될 수 있어서 제가 이슈플로에서도 계속 삼성전자 차라리 사시는 게 낫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뭐 느리진 않습니다. 오늘 같은 날 엄청나게 빠지는데 3% 정도 가면은 나름 뭐 양호한 수익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 사는 3% 나오면. 그럼요. 삼성전자도 괜찮아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밸류체인 관련해서 저희 운영님께서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접근을 조금 다르게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우선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보조금 받게 되면 파운드리에 대한 이제 투자를 하게 돼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가온칩스가 이제 삼성 파운드리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그 일본에서 수주를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수주 받았는데 뭐 요게 이제 레퍼런스로 작용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추가 수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올해 뭐 1분기에 미국 법인 설립을 했고 4분기 중국 법인이 설립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쪽에서 추가적인 고객사가 아마
아마 수주를 가능하게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를 봤습니다. 삼성전기는 아시다시피 최근에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쪽 이제 개발을 이제 하겠다고 해서 이게 이제 화제가 좀 됐던 예,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인텔도 지금 하고 애플도 지금 유리기판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삼성전기는 또 MLCC 쪽이니까 또 뭐 AI 휴대폰 요쪽 관련해서도 당연히 이제 갤럭시 잘 팔리면은 예, 도움이 되겠죠. 예, 그 매출이나 이런 실적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신다면 삼성전기도 괜찮습니다. 삼성전기는 지금 엔화 강세 시 어떤 시장 점유율 상승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엔화가 좀 이렇게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은 수혜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가 저번에 세종 사업장에 이제 유리기판 시험 라인 하고 있다고 했고 2026년에 유리기판 쪽을 양산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리기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테마주, 필로옵틱스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뭐 진짜 어떤 수혜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리노공업이 있습니다. 리노공업이 영업이익률이 이제 지난번에 거의 50% 넘어서 상당히 화제가 된 그런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소켓 관련주인데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 칩 수요 이제 전망이 좋지 않습니까? 온디바이스 AI 이제 핸드폰이 잘 팔리니까. 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제 당연히 매출도 이제 확대가 될 거고요. 갤럭시 S24 관련해서 이번에 온디바이스 AI 쪽도 이번에 그 최근에 제주 반도체도 그렇고 많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어요. 뭐 삼성전자 CXL 쪽도 올라오고 그래서 삼성전자랑 관련된 게 CXL하고 온디바이스 AI거든요.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쪽 보고 리노공업을 제가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뭐 지난 4분기 실적이 뭐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영업이익이 거의 76%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영업이익의 컨센서스를 거의 뭐 50 엄청나게 상회를 했던 건데 올해도 괜찮습니다. 영업이익이 1,588억이 나올 회사이고 네. 그리고 좀 지금 주가적으로 좀 높긴 높습니다. 예, 높긴 높은데 아무래도 뭐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이제 중소형 디바이스 시장에서 이제 미세 공정 쪽으로 이제 가게 되고 이제 미세화 집적화되고 소형화되면은 이런 리노공업 같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 삼성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리노공업 이렇게 제시해 드립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앞으로 더 갈까? 예, 더 간다라는 전제 속에서 두 분이 세 종목씩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준현 운용료께서는 이제 삼성전자와의 밸류체인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마이크론, 기가비스, JT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김진환 전문가는 약간 초점이 다릅니다. 다신사업 쪽이에요. 파운드리, 뭐 유리기판,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가온칩스, 삼성전기, 리노공업 이렇게 공개를 해드렸으니까 투자에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저희 하나씩 더 종목들 체크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매수 문의까지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햇님님께서 저출산 관련해서 꿈비 올려주셨는데요. 오늘 꿈비가 3% 이상 밀렸습니다. 사셨던 가격은 11,500원이라서 지금 10,000원 깨지고 더 내려가서 이게 오늘 또 저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10%의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정책적인 모멘텀을 계속 기대해 볼 수는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운용님 꿈비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이걸 뭐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이제 저출산 관련 외에는 예사가 주가 올라가기가 뭐 테마로 움직이지 않는 한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없어요. 예사가 네. 작년 1월 달에 상장됐는데 공모가 5,000원이었거든요. 올해 1월 달에 14,700억대까지 갔는데 예사가 그 정도 갈 회사는 아닙니다. 매출액 단위가 200억짜리 회사고 작년도 상장 이후에 적자를 좀 냈기 때문에 자본 총계가 작년도 이제 증자하면서 공모 자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들어왔다 한다도 300억밖에 안 돼요. 근데 예사 현재 시가총액 1,000억짜리 회사니까 PBR로 따지면 3배짜리 회사입니다. 비싸네요. 예사가 이제 유아용품과 관련해가지고 뭐 폴더 매트라든가 이쪽이니까 일부 뭐 유아용 가구라든가 비싼 걸 팔진 않네요. 네, 그렇죠.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되고 정책적인 모멘텀밖에는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정책적 모멘텀 변화 자체는 이제 대선이 시점에서 대선 후보가 이제 뭐 저출산 관련 확실한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지금 이제 총선이 내일 모레이기 때문에 뭐 각 당이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 네. 공약 나올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예, 없어요. 모멘텀이 없어요. 그거 할 때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아니에요. 지금은요. 뭐 쉽지 않습니다. 이 주가 자체도 비싸고 이거 사더라도 제가 보기엔 아가방 컴퍼니하고 해서 비교해 보면 아가방 컴퍼니가 시가총액이 1,600억이거든요. 작년도 예산은 200억 정도 이익 나는 회사예요. 매출액도 아마 2천억 가까이 될 겁니다. 예산은 매출액이 300억도 안 되고 적잖아요 회사예요. 사더라도 기업 내용으로 본다 한다면 아가방 컴퍼니가 낫습니다. 이 종목은 파셔야 돼요. 절대 사지 마시고. 저는 손절을 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는 쪽이고요. 주가가 좀 계속 흘러내릴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는 쪽인데, 제가 판단하기에 적정 주가로 따지면, 예사가 5,000원을 공모했다고 그랬으니까 5,000원, 6,000원짜리가 적정한 가격이에요. 제가 판단하기에. 그래서 매수 마시고, 반등이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제가 9,000원, 4,500원 가까이가 될 것 같은데, 미련 없이 파셔가지고 다른 종목 쪽으로 빨리 잊어버리시고, 다른 쪽에 수익의 길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꿈비 같은 경우에는 정책밖에 없는데 지금 타이밍에 정책이 나오기가 애매한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쉽지만 손실 최소화 전략이고요. 9,400원에서 9,500원 도달했었을 때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주식 농부꾼님의 종목이고요. 심태홀딩스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 3,540원이고요. 비중 7% 담으셨어요. 오늘 강한 거래 나오면서 매수가 근처 왔다가 다시 빠지는데 다시 올라올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거든요. 심태홀딩스가 상승 이후에 좀 오랫동안 빠져가는 모습이었고 근데 오늘장 오후장 들어서면서 갑자기 강한 상승세 나오면서 3,400원까지 올라갔다가 3,005원에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급등이 다시 한번 좀 나오면서 매수가 회복을 할 수 있을지 그 전략을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진원 전문가님, 심태홀딩스 오늘 굉장히 강하고 변동성이 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여기 심택의 지주회사입니다. 심택의 지분 한 33% 정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오늘 심택의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뭐 CXL 웨어러블 공략해서 뭐 시스템 IC 기판에 뭐 1,200억 투자 관련해서 심택 본주보다 심택 홀딩스가 좀 많이 좀 움직였습니다. 네. 특히 뭐 오늘 뭐 SSD 쪽, 낸드 플래시 쪽 뭐 상당히 어떤 뉴스가 좀 좋게 나왔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심택도 좀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뉴스로 심택이 좀 상승이 나왔는데 심택 홀딩스가 그러니까 뭐 단순 비교입니다만 지금 심택 홀딩스 같은 게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거든요. 시가총액이 지금 1,453억인데 지분 가치는 심택이 지금 시가총액이 1조가 됩니다. 예, 그래서 1조 512억 원인데 지분 가치 33% 하면은 거의 3,3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정확히 우리가 그런 식으로 비율로 계산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떤 심택의 지분 가치만 해도 3,300억이다.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시장에서 부각이 된 거 아닌가 하거든요. 오늘 심택 홀딩스가 갑자기 이렇게 튀니까 외인은 그냥 이번에 기회다 하고 좀 많이 팔았어요. 네.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되게 작기 때문에 이건 수급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수급주가 뭐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매수 주체들이 이렇게 빵빵한 그런 좀 우량한 것들을 수급주라고 하는데 신태골딩스는 시가총액이 좀 낮다 보니까 뭐 사모펀드나 뭐 연기금 뭐 기타 금융이나 은행 투신들이 사는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뭐 차트적으로 보셔도 조금 강하게 테마적으로 좀 움직인 것이 아닌가 하거든요. 제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되게 어렵겠네요, 대응하기가. 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심택 저희 그때 나만 믿고 따라해서 그때 한번 저희 상담이 들었던 것 같은데 하반기 정도부터 조금 이제 기판 쪽은 움직임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좀 뉴스가 좀 나오면 새로운 어떤 기판에 대한 어떤 출시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움직임이 나오면서 심택도 같이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 저는 순환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판이 좀 늦게 지금 반응을 하는데 뭐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부터 조금 움직임이 좀 나오는 모습의 바닥을 잡고 네. 아무래도 반도체 소재 부품 쪽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심택홀딩스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조금 테마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시면은 뭐 11월 달 말 그다음에 12월에 좀 강한 어떤 시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좀 강하게 좀 시세를 좀 뿜어줬거든요. 근데 그래서 거래량도 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목표 지금 매수가가 3,540원이시라 거의 가깝게 갔다가 좀 아쉽게 내려온 모습이에요. 그리고 네. 비중이 한 7%시니까
저는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올 수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근데, 3,000 만약에 가더라도 오늘 고점 정도를 만약에 넘어주면 네. 3,500원도 가능해 보입니다. 예,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걸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만약에 이제 3,400원 이상 나오면 본절가가 아니더라도 매도해 주시는 전략 괜찮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심택이나 어떤 기판 쪽 괜찮다고 보신다면 저도 뭐 하반기에는 다시 살아날 거로 보고 있거든요. 실적은 좀 이번 상반기엔 좋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중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셨다면 좀 더 가져갈 만하다고 봐요. 한 3,700원, 3,800원도 다시 올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심택도 올라갈 경우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기적으로 만약에 보신다면 3,400원 정도 이상에서 정리하시는 전략.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들어가셨다면 3,700원, 3,800원 본절 이상 매도 전략 추천드립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지금의 이 반등이 매도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딱 매수가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근처 왔을 때 손실을 줄여내면서 탈출하는 전략이고요. 하반기에 조금 더 좋아지면서도 높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 하반기 목표가 중장기적으로 3,700원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삼성 비메모리 님께서 네. 이분은 진짜 필명대로 사시는 것 같아요. 확실해요. 방향이. CXL 관련주인 TLB 사셨는데 네. 31,100원에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손실이 있고 10%를 담고 계십니다. 운용령님을 대놓고 구성해달라고 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중기로 보고 계시고 5% 추가 매수 더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CXL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뭐 상당히 엑시콘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냥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반도체 또 괜찮지 않습니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용님, 예. 요거 더 사도 돼요? 그 회사가 이제 기판 회사이긴 한데 기판 중에서도 회사가 이제 DDR5라든가 저 비메모리와 관련 쪽에 약간 그 기판 쪽에 좀 비중이 많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DDR5 시장이 올해 이제 시장이 형성될 때 대표적인 예. DDR5용 기판은 가장 공급 비중이 많은 회사다. 그래서 상당히 주목을 받던 회사인데 2020년도 회사 실적 영업이익이 아마 급증 아마 거의 400 가까이 내다가 작년도 이제 반도체 방향이 안 좋으면서 실적이 곤두박질 치면서 네. 시장에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근데 오늘 장중에 보면 이 종목이 9% 정도 급등했다가 4%대 정도 밀렸는데 오늘 주가가 이제 올라간 이유 자체가 앞서 이제 CXL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그 엑스콘이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했던 그랬던 부분이기도 한데 뭐 CXL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앞서 이제 우리 김민건 정부가 얘기했다시피 SSD에 관련 보조 기억 장치 서버 폭주로 인해 가지고 걸린 게 많네요. 그렇죠. 네. 그 재료가 예산도 좀 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DDR5용 예사가 PCB에다가 또 SSD 보조 기억 장치용 모듈을 또 PCB를 공급한 회사예요. 이 종목이 딱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딱 모멘텀이 괜찮은 회사예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조금 밀렸지만은 그다음 주가 자체도 회사가 이제 DDR5 시장에서 생성되면 상당히 주목을 받을 줄 알았는데 시력이 생각보다 안 따라져서 주목을 못 받았는데 이번 SSD 저장 보조 기억 장치 폭주로 인해 쇼티지로 인해 가지고 네. 모멘텀이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충분히 우상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보면 수급 보시게 되면 오늘 기관하고 외국 투자가 집중적인 매수가 입됐어요. 오늘 기관이 16만 주 샀고 외국 투자가 8만 주 샀지 않습니까? 수급도 괜찮아요. 예, 일단 조금 상승 직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지 않겠는가. 다만 예사가 2020년도 영업이익이 거의 400억 정도 나다가 작년도에 30억대로 줄어들었고요. 네. 올해 전망치 100억대가 조금 좀 아쉬워요. 근데 생각보다 지금 반도체판이 빠르게 좋아지니까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된다 한다면 충분히 직전 고점 올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아마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와야지 개인적으로 올해 2월 달에 형성됐던 33,000원대 정도를 돌파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단은 1차적인 목표 자체는 33,000원이 고점이니까 이 종목이 이제 3월 달에 고점 형성됐던 가격대가 31,600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31,500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1분기 때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온다 한다면 충분히 이 종목은 현재 시가총액 2,000억대밖에 안 되니까 네. 2,700억이거든요. 충분히 현재 어떤 시장 모멘텀을 본다 한다면 고점 돌파도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밀렸지만 괜찮다. 지금 TLB와 관련해서는 목표가 31,500원에서 31,600원,
최근에 장중 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도 돌파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은 최근에 또 시장에서 좀 힘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죠. 자동차 관련 종목이고요. 현대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지현 님이 가지고 계신 종목인데요. 매수가는 21만 8천 원에 비중 16% 가지고 계세요. 오늘도 뭐 3% 정도 하락을 하면서 22만 원에 이제 거래를 마쳤습니다. 20만 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진단을 한번 들으신 적이 있나 봐요. 이제 매수가까지는 왔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김진환 전문가님과 합의하셔서 진단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뭐 합의할 거 있습니까? 한번 합의를 좀 잘 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어떻게 목표가 합의를 잘 좀 하면 빼주시죠. 좋을까요? 네. 네, 합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추세가 좀 좋지 않습니다. 예, 정확하게 추세가 지금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추세냐면 23만 원 정도에서, 월요일인가요? 예, 월요일날 23만 원 정도 선을 깨면서 저는 단기 추세는 이탈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 종목은 하셔야 돼요. 뭐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쪽은 퍼가 뭐 상당히 낮고 언제나 저평가인 그런 섹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밸류어 프로그램 관련해서 최근에 좀 이제 외국인의 어떤 수급도 좀 들어오면서 좀 많이 좀 부각이 좀 됐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아마 뭐 다른 뭐 방송도 그랬고 기아나 현대차에 대해서 뭐 좋게 본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1월달, 2월달 수출 좀 꺾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뭐 여러 프로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반도체 시간입니다. 반도체. 그렇죠. 예, 지금 방금 아까 살짝 저도 미국 선물장 봤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또 살짝 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반도체만 가는 장이고요. 그리고 뭐 특히나 전기차 쪽으로 뭐 선회한다고 했던 뭐 GM도 그렇고 다들 지금 조금 목표를 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현대차가 그래도 뭐 미국 시장에서 아주 선방을 하고 유럽이나 뭐 남미에서도 많이 잘 팔렸는데 뭐 또 전기차 관련해 또 치킨 게임 하자고 이제 중국 쪽에서 막 1,000만 원 이하 전기차도 막 내놓고 해서 치킨 게임이 좀 격화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 현대차는 그래도 뭐 전기차 섹터, 그 다음에 고급차 이쪽으로 이 양분화해서 상당히 잘 어떤 시장의 어떤 그 변화를 잘 캐치해내서 어떻게 보면은 뭐 도요타나 어떤 일본 차들의 어떤 필적할 만한 어떤 그런 성과를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수급 인기거든요. 예, 뭐니 해도. 네. 예, 뭐 어떤 펀더멘탈이나 어떤 가치적인 면에서 이제 좀 싸지고 있습니다. 예, 다시 싸지고 있으나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거의 그 삼성전자 산다고 외인이 다 그냥 팔아버리고 있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이 그래도 어떤 뭐 지속적으로 강하게 매도는 하지 않습니다만 기관이나 뭐 이쪽 연기금 사모펀드 이쪽에서는 그냥 아예 그냥 매도를 하고 있어요. 이쪽에서 저밸류 관련해서 좀 사다가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요거 팔고 반도체 쪽으로 좀 수급이 좀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평단이시거든요. 거의.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는 아니세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전략을 어떻게 제시해 드리냐면 지금 만약에 견디실 수 있으면 견디십시오. 근데 견디시더라도 내일 삼성전자 막 계속 가고 반도체 한 달, 두 달 계속 가더라도 그거 견딜 수 있고 현대차는 내려도 그거 감당할 수 있으면 가져가세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괜찮습니다. 뭐 다시 올라옵니다 해도 내일 떨어지면 또 이제 원망하시거든요. 그렇죠. 내 거 왜 안 가느냐 또 이러거든요. 근데 손실 지금은 들어가니까. 네. 4월 달은 실적 시즌이고 이제 뭐 물론 현대차는 실적이 괜찮습니다. 기아도 마찬가지고 뭐 수출이 갑자기 안 좋아진다고 해서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이제 엔화가 이제 가치가 이제 절상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자동차 쪽은 괜찮아요. 예, 아무래도 이 일본 차는 경쟁하는 어떤 섹터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수급적으로는 이제 꺾였고 차트적으로도 꺾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려왔다가 저는 갈 것 같아요. 20만 원 아니면 20만 원 또 하회했다가 다시 재반등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부의 어떤 밸류어 프로그램은 5월 달에 이제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5월이나 6월 정도 계속해서 좀 밀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반도체가 우선은 이 어떤 강세가 좀 끝나야지 다른 섹터로 좀 갈 거라고 좀 봐요. 그래서 요 피해 업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가 좀 많이 가서. 그래서 지금 평단이시니까 지금 나오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좀 바닥 잡고 올라갈 때 사셔도 됩니다. 지금 비중이 좀 크세요. 여기서 더 내려가고 20만 1,000원, 20만 원 되면은 조금 힘드실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선은 뭐 당장 매도하셨다가
예, 저점을 한 20만 원 초반에서 다시 잡으면 20만 원에 20만 1,000원 요 정도에 잡고 반도체 쪽이 좀 실적 관련해서 기대감이 좀 잦아들고 다른 섹터로 이제 퍼질 때 그때 다시 현대차나 기아 사셔도 늦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현대차에 대해서는 아직 손실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손실 보지 않고 일단 미리 나오셨다가 반도체 광풍이 좀 끝나고 수급이 다른 섹터들도 좀 둘러보기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접근하는 건 어떨까라는 조언을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합의가 좀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네. 반도체 올라갈 때 내 거 안 올라가면 그럼요. 이게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그것까지 고려한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볼게요. 오미사님께서 반도체 부품 쪽으로 갑니다. 불안하잖아요. 좀 전에 자동차 했는데 또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이 나오니까 월덱스입니다. 네. 23,000원에 사셨고 이분은 또 수익이세요. 5% 담고 계시는데 오늘 한 2.5% 올라오면서 최근에 좀 폼이 슬슬 살아나고 있는 월덱스가 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건 앞으로 전망도 궁금하고 지금 잘 가니까 10% 더 살 수도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바닥이라고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을 박주인 운용께서 히든카드로 올해 2월 20일 날 추천을 하셨고 현재 거의 10%대의 수익률로 다가서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자, AS도 들을 겸 월덱스 더 사도 될까요? 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 사도 됩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 중에서 밸류에이션을 따지면 제가 보기에 이 종목보다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 없어요. 근데 제 생각보다 수익은 났지만 못 가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그 진시즌에서 원익 QNC 그 진단해드리면서 원익 QNC보다는 어제 월덱스를 좀 사라. 월덱스가 더 나을 거다 했었는데 오늘 원익 QNC 연봉이 나왔네요, 이제요. 같은 이제 유형의 이제 반도체 월덱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메모리 이제 비메모리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한 4대 6 정도 좀 되는데 관련 이제 부품 쪽이니까 약간 소모성입니다. 실리콘 부품 뭐 석영 제품이라든가 링이라든가 이제 그쪽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예사를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국내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거의 없어요. 나온 것 자체가 그 해외 쪽의 매출 비중이 70%입니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인텔이라든가. 왜냐하면 예사가 실적이 좋아진 이유 자체가 미국에 있는 북미 법인 웨스트 코츠인가요? 그 회사를 인수하면서 실적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벌면서 이제 국내 쪽에 투자를 늘리면서 아마 이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쪽 투자를 하니까 삼성전자까지 이제 부품을 공급하게 되면 실적이 급성장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반도체 소부장 관리 종목 가지고 제가 장기 투자를 대체로 권해주지 않은데 네. 제가 방송에서 할 때 몇 년 전부터 GST하고 주가 많이 떴죠. 그다음 월덱스를 두 종목을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들 종목을 GS도 마찬가지지만 주가가 급등했지만은 GS가 5,000원부터 해가지고 지금 5만 원, 6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네. 실적 실적 추이를 보게 되면 한 번도 반도체판이 안 좋아지더라도 계속 안 좋을 때도 우상향을 합니다. 예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사 실적 추이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이런 종목은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시면 예사가 2019년도에 매출액이 1,170억 원에 234억 영업이익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는 358억으로 영업이 증가했고 2021년도 403억, 2022년도에는 507억, 작년도는 반도체판이 안 좋았는데 648억이에요. 꾸준히 계속 올라가요. 그렇죠. 올해 예사 거의 제가 보기에는 오늘 반도체판이 좋아지니까 700억, 800억 무조건 나옵니다. 투자도 계속 늘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작년도 실적을 보면 주당 EPS가 3,2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도 실적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현재 25,700원 PR 단위로 7배, 8배밖에 안 돼요. 네. 올해에도 예사가 평균 거의 20% 정도 성장을 했으니까 PR 단위 6배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AI 붐업 때문에 지금 PR 단위로 20배, 30배 다 넘거든요. 이거는 편안하게 사신 분들한테는 저는 이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종목 제가 추천해드리면서 23,000원대 추천해드려서 목표 주가를 28,000원 잡아드렸으니까 네. 28,000원 개인적으로 좀 적정 주가는 38,000원 정도 내지는 4만 정도까지 좀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 일단은 28,000원대까지 무난하게 가져가셔도 되는 거니까 25,000원대 초반 정도에서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고 1차 28,000원째 2차는 아마 32,000원 제시 들었을 겁니다. 32,000원까지도 32,000원이요? 예, 그렇죠. 네.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주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사셨네요. 월덱스 추가 매수 25,000원 구간대 사시면 되니까 뭐 지금 구간대입니다. 목표가 28,000원, 또 길게는 32,000원까지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 기억이 맞다면 또 추천해 주실 때 월덱스 손절가를 잡아주지 않으셨어요. 손절하지 않아도 되는 확실합니다. 종목이다.
생각보다 천천히 가지만 목표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은 저희 푸른 하늘님의 종목입니다. SFA 반도체 살펴볼게요. 5,780원에 5% 가지고 수익권. 계십니다. 네. 일단은 수익권이고 매수하신 가격대가 최근에 매수하셨다면 바닥에서 지금 잘 잡으셨어요. 그러게요. 매수하고 좀 반등이 나오고는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이 좀 궁금합니다. SFA 반도체는 더 올라갈까요, 전문가님? 네, SFA 반도체가 그러니까 반도체 조립 뭐 테스트 제품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마이크론에 어떤 납품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관련주로 보실 수도 있고요. 뭐 최근에는 두산이 뭐 인수하겠다는 그런 뉴스가 1월 달에 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종목인데 실적이 좀 좋지 않았어요. 작년에 좋지 않아서 적자 전환을 좀 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도에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지지부진했던 것이 좀 1분기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뭐 전망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좋지 않았는데, 뭐, 올해 이제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는 저 되게 좋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랑 이제 필리핀에 이제 공장을 좀 증설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부터 좀 이제 반영이 좀 될 걸로 좀 보고 있어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좀 턴어라운드가. 그리고, 지금 주가적으로 보시면은, 나름 오늘 조금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좀 움직임이 좀 있다가 좀 음봉으로 밀렸는데, 추가적으로 좀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비중도 한 5%시니까요. 지금 수익권이시니까 충분히 뭐 가져가 볼 만하다고 제가 봐지고요. 6,800원 정도 1차 목표가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전략 추천드립니다. 네, SFA 반도체 조금 더 가져갑시다. 상승 여력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6,800원까지 목표가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수익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종목 오늘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혜숙님께서 바이오니아 올려주셨는데요. 사셨던 가격이 34,054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비중 자체가 적지는 않으십니다. 30%의 비중을 담고 계시고요. 오늘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3만 원대를 깨고 내려와서 28,000원대까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이 적지 않은 비중을 어떻게 좀 해야 될지. 네. 자, 진짜 급등할 땐 진짜 다이나믹하게 급등을 한번 하더니 그 다음에 다시 또 힘이 빠져가지고 왕년에는 저 정도까지 갔었던 기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높진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하는지 중요하고 또 제약바이오 이쪽이나 이런 부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정님 어떻게 보세요? 예, 먼저 오늘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많이 떨어졌죠. 예, 예산은 뭐 바이오 종목은 아닙니다. 일단 좀 설명 좀 드리겠지만은 이제 떨어진 이유 자체가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국내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ACC한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 좀 선반영해서 많이 올랐던 부분도 있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가 전 이제 급등을 좀 하니까 네. 그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약간 심리적으로 아무리 이제 금리 인상 국면 쪽에서는 약간 바이오 종목들이 약간 피해를 좀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약간 기대치가 조금 빨리 금리 인하가 좀 빨라지지 않겠나 했었는데 국채금리가 올라가니까 그게 약간 모멘텀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 네. 일단 개인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일단 모멘텀 자체가 꺾였기 때문에 일부 최근 들어서 뭐 핵심 종목들만 갔으니까 좀 모멘텀이 좀 꺾이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바이오니아는 회사가 이제 주요 제품 자체 프로바이오메틱스가 주업입니다. 거의 며칠 비중이 80, 90% 정도 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진단이라든가 그런 부분 1, 2% 정도 있는 건데, 그게 실제로 예산은 건강기능식품 회사라 좀 보시면 돼요. 프로바이오틱스요? 프로바이오틱스. 없는 거군요. 그러면 이 종목 답은 나옵니다. 이 종목 사야 되죠, 팔아야 되죠, 팔아야 되죠.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7,200억짜리거든요.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 그래도 성장 모멘텀이라도 있는 거니까 어떤 신약 개발이라든가 기대감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산은 보시면 매출액 단위가 지금 2020년도치 2천억인데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단기 순손실까지 좀 나오고 그래가지고. 근데 예사가 문제는 뭐냐면, 시가총액이 지금도 7천억짜리라 해산하는 거죠. 근데 예사가 지금 자본 자체는 이익도 안 나는데 2천억짜리니까. 그래서 PBR 따지면 지금 3.5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가 저는 가기 쉽지는 않다고 좀 봐요. 그래서 신약 개발도 모멘텀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3년수 지금 음봉이 좀 떨어지고 있는 쪽인데, 조금 이제 흘러내리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는데, 비중이 30% 정도 좀 되는데, 잘하면 개인적으로 뭐 3만 1, 2천 원 정도까지 반등 나올 수는 있겠지만, 하락폭이 한 반 정도 되도록이 나온다 한다면, 주가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3만 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10% 정도 손실이 좀 가능하니까, 그냥 바이오 종목들은 10% 손실은 뭐, 워낙 또 갈 때는 또 폭발적 가는 거니까 10%, 15% 손실은 감내하고,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올라가면 30%, 40%, 40, 50% 정도 가고 반대로 또 20, 30% 정도 빠지는 거니까 리스크가 커요. 네. 그래서 10% 정도 손실해야 된다, 손실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쪽이고 기술적으로 좀 올라간다는 데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하락폭의 반 정도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가격 자체가 20동평이 대기하고 있는 선인 38,000원이에요. 예. 3만 원 정도 이상 올라온다는 데는 10% 정도 좀 손실 구간이니까 그 상태에서는 최소한 반 정도는 팔아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25,000원이 일단 떨어지면 그때 가서 물타기를 한다든가 뭐 그런 부분이 가능하니까 적극적으로 35,500원대에서 손절하고 비중 축소하는 전략을 제시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종목은 여기 오늘 그 저점이 지금 27,500원대거든요. 27,000원 이탈을 하게 되게 되면 이 종목은 24,000원대까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000원 이탈한 시점에서도 비중이 좀 많으니까 10% 정도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니아는 상장 회사로서 상승에 대한 그런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매우 약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매도 의견 손실 줄이면서 나오자고요. 우선 35,000원에서 절반 매도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선저가 27,000원 제시합니다. 네, 1부 종목 진단 여기까지 하고요. 2부 첫 번째 종목 사전 접수 종목 예고해 드립니다. 네. 앞서 현대차 이야기했는데 역시나 좀 같이 힘이 없는 종목 중에 하나죠. 기아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약하네요. 시청자님께서도 좀 손실을 보고 계신 구간이라 네. 과연 기아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반적인 우리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